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암호화폐들을 판단하려고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기술이 정말 의미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핵심이 되는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를 생성하는 그 트랜잭션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각각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트랜잭션이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트랜잭션은 예를 들어서 오너 0가 오너 1에게 5비트코인을 송금한다는 그런 트랜잭션이고, 두 번째는 오너 1이 오너 2에게 4.95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그런 거래고, 세 번째는 이제 오너 2가 오너 3에게 송금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색깔별로 오너 1이 요 색깔이고 노란색이고, 오너 2가 녹색이고, 오너 3가 여기 이제 분홍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요 아래에서 보다시피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으려고 하면 내 지갑에서 퍼블릭 키를 우선 생성을 해야 돼. 그 퍼블릭 키를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 퍼블릭 키는 우리가 은행 거래에서 마치 계좌 번호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면 이 사람이 그 퍼블릭 키에다가 비트코인을 얹어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내가 이 프라이빗 키로 그것을 열어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트랜잭션 하나에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이라는 것은 이전 트랜잭션에서 이 트랜잭션으로 나에게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이라는 것은 이 트랜잭션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면 그게 아웃풋이 되겠는데, 이때 모든 인풋이 모든 아웃풋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인풋을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남아서 남은 거는 다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트랜잭션에는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보내는 사람의 서명이 들어있습니다. 시그너처. 우리가 그 개인 거래할 때도 우리가 패스워드를 이렇게 하듯이 여기 이제 이게 나다 하는 거 시그너처를 하는데, 이것도 뭐 손으로 시그너처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을 하는 겁니다. 그 이진수로 시그너처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의 누구한테 이 돈을 보내는지에 대한 퍼블릭 키를 담아서 트랜잭션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랜잭션마다 요 트랜잭션 해시라는 게 다시 말해서 트랜잭션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요 트랜잭션 고유의 그런 이름표 또는 번호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내가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수학으로, 이진수의 수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 트랜잭션의 이름표에 해당되는 요 해시를 만들 때 그 이전 트랜잭션이 뭔지,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온, 여기에 돈이 들어온 이전 트랜잭션이 뭔지에 대한 그 이전 트랜잭션의 아이디 또는 이름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그 오너 1의 퍼블릭 키, 여기서 오너 0고 오너 1에게 돈을 보내려고 그러면 보내는 쪽에 퍼블릭 키를 받아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걸 수학적인 조작을 거쳐서 해시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트랜잭션의 이름표가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오너 0가 보내는 사람이 자기의 시그너처를 넣는데, 이것도
이 시그너처를 만들 때는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시그너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트랜잭션을 구성을 해서 이거를 네트워크에 올리면 오너 1은 본인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오너 1의 여기 시그너처를 열어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대략적으로 패스워드와 어카운트 넘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 키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퍼블릭 키로부터 ECC라는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ECC도 수학인데 이 수학을 통해서 일리프틱 커브 크립토그래피라는 수학을 통해서 이제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빗 키로부터 이제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데 이게 이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프라이빗 키로부터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라이빗 키라는 것도 이진수인데 이게 굉장히 긴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 거래할 때는 내 패스워드를 기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숫자가 길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못해서 어디 써놓거나 아니면 그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해 놓은 것이 가끔은 해킹이 돼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프라이빗 키라는 게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이 돈의 주인이라는 게 돈 자체는 그 네트워크 상위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이 그냥 그 돈의 주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프라이빗 키를 내가 알아냈다. 그러면 그 돈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지털 시그너처 proves that you are the owner of the public key. 그러니까 이 시그너처의 의미는 너가 이 퍼블릭 키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풀어서 쓸 수 있다. 이때 이제 왜 이런 방식으로 쓰는가 하면은 개인 프라이빗 키를 외부로 누출시키지 않고 이제 이게 이 돈의 주인이 누구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앞으로 M이라고 표시하고 빨간 K는 이제 프라이빗 키라고 보시면 되고 P는 퍼블릭 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퍼블릭 키는 네트워크에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몇 비트코인을 보낸다. 거기다가 또 뭐 다른 메시지를 넣어도 돼요. 이건 뭐에 대한 거다.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메시지도 그냥 ASCII 코드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암호화를 합니다. 해싱이라는 암호를 거쳐서 메시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나의 프라이빗 키 하고 해서 요거 사인이라는 요 펑션을 돌리면 이진수입니다. 이진수학입니다. 그러면 sig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요 sig는 다시 R과 S라는 두 개의 바이너리 넘버로 구성돼요. 그러면 이 사인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요 메시지 해싱된 메시지하고 그 퍼블릭 키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 시그너처도 네트워크에 다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가져와서 증명을 하면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true하고 false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그너처가 잘못됐다 그러면 false가 나올 거고 시그너처가 바르게 됐다 그러면 tru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의 주인이 누구다 하는 것을 이제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내 지갑에서 이제 프라이빗 키를 만듭니다. 이 프라이빗 키는
내가 비트코인 주소가 정해지면 요 프라이빗 키는 항상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프라이빗 키도 내가 임의로 0101 이렇게 해서 쭉 써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비트코인 지갑 보고 만들어 달라 하면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같은 걸 통해서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로부터 퍼블릭 키를 요 ECC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이 거기다가 돈을 얹어서 내한테 보낸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베리파이 있는데, 그리고 베리파이는 네트워크에 있는 건 누구나가 이게 옳은 시그너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키하고 시그너처를 가지고 이거를 돌려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프라이빗 키가 뭔지는 몰라도 이 사인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는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블록을 다시 한번 보면, 블록은 이제 조금 전에 만든 그런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모여서 블록이 돼요. 그리고 블록 하나에는 지금은 보통 뭐 한 1000개에서 2000개 이런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뭐 수백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 입장에서는 트랜잭션을 좀 작게 해서 자기가 빨리 블록을 만들어서 그 블록 리워드를 받고 싶어요. 거기 트랜잭션이 많이 들어있던 적게 들어있던 블록 리워드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 입장에서는 적게 넣고 싶어 하고,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가능한 많이 트랜잭션을 넣는 게 관리가 좋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게 원래 오리지널 구조는 1MB였어요. 그래서 1MB 내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블록 헤더가 일단 들어가고 그 밑에 트랜잭션이 쭉 들어가는데 여기서 블록 크기가 4바이트입니다. 1MB 내에 4바이트 할당을 해서 이 블록의 사이즈는 얼마다 하는 그 크기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블록 헤더가 이제 80바이트인데, 블록 헤더는 여기 있다시피 이전 블록의 해시, 그러니까 이 블록은 이전 블록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32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난스가 4바이트. 난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수학 퍼즐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이 난스라는 숫자입니다. 난스라는 것은 여기 있다시피 number only used once 또는 number used only once, 단 한 번만 사용되는 숫자다. 이것의 약자인데 요 256비트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그 난서를 찾는 것이 이 채굴자들의 이제 목표인데, 그 난서 채굴자들이 그 난서를 찾아서 여기다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트랜잭션이 많이 있는데 이 트랜잭션을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시라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 해시를 다 하는 겁니다. 해시를 해서 두 개를 가지고 다시 또 해시 하나를 만들고 또 두 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마지막 하나만 남게 되는데, 요 해시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블록 헤더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80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외에도 타임 스탬프, 현재 시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difficulty target,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바이트인데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4바이트면 2의 32성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물론 그 수도 큰 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 숫자에 비해서는 크진 않은데 difficulty target을 가지고 어떻게 큰 수를 만드는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해시 32바이트 버전 이건 현재 버전 번호가
뭐다 하는 거, 그게 4바이트에서 그래서 80바이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편 장부를 가지고 다닐 때는 80바이트, 블록 헤더만 가지고 다니면 되거든요. 80바이트에다가 1시간에 10분의 블록 한 개씩 평균적으로 생산된다 보기 때문에 곱하기 6, 1시간에. 그 다음에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해서 1년 해봐야 블록 헤더만 가지고 다닐 때는 4.2메가바이트만 있으면 된다. 요즘 4.2메가바이트는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생성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총 헤더만 모아두면 이게 한 50 메가바이트 남짓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해주게 되는데 풀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수백 기가바이트로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제가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블록 내에는 블록 헤드라는 게 있고 거기에 고미터 트랜잭션이 쭉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블록 헤더를 그럼 요 블록의 이름표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요 블록 헤더를 요 80바이트를 가지고 다시 해싱을 해요. 그러면 다시 256빗 바이너리 넘버 32바이트에 32바이트라고 그러면 1바이트가 8비트니까 8을 곱하면 256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56비트의 이름표가 생성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트랜잭션마다 그거의 아이디가 있는데 이름표가 있는데 그것도 256비트고 또 그걸 쭉 모아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것의 이름표가 이렇게 256비트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랜잭션도 요거에 연결되는 이전 트랜잭션이 뭔지 그게 트랜잭션의 아이디에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블록도 이전 블록이 뭔지 그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헤드에 프리비어시 해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전 블록의 이름표가 뭔지 넣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해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전 블록이 탄탄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변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변조하려면 수학 퍼즐 문제 난서를 풀어야 되는데 난서를 푸는 게 시간적으로 예의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록 1, 2, 3, 4, 5, 6 이라는 요거는 2011년도 5월 12일 날 생성된 블록인데 그거의 정보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해시라고 있어요. 해시. 요거는 32바이트인데 요게 지금 16진수로 쓴 거거든요. 16진수라는 것은 이진수 4자리가 16진수 한 자리가 돼요. 그 이진수라는 건 0과 1로 구성된 거고 16진수는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 B, C, D, E, F 해서 0에서 15까지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한 수를 16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16진수를 표시한 거야. 왜 16진수로 표시하느냐 하면 이진수로 표시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요. 불편한 거죠. 다시 말해서 16진수 하나가 이진수로는 0이 0000 이렇게 되고 이 같으면 00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6비트의 해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 블록의 여기 아이디가 되는 거죠. 이름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nfirmation 이게 이제 569,917 요거를 이제 내가 다운을 하는 그 시점에서 이 뒤에 569,917 블록들이 연결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게 생성된 것은 2011년 5월 10일이고 시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유니버셜 타임으로 기본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영도를 기준으로 한 시간. 우리 같으면 8시간 우리가 앞서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트, 요거는 이제 제네시스부터 지금까지 몇 번째 블록이냐.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록부터
이제 123,456번째 블록이다 그런 얘기고, 요 마이너는 누구냐? 마이너가 누구인지 표시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unknown이라는 것은 누가 이거를 채굴했는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고, 넘버 오브 트랜잭션은 여기에는 13개의 트랜잭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2011년도 같으면 2009년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2년 뒤의 시점인데, 그때는 블록 하나에 13개 트랜잭션밖에 안 들어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게 뭐 1000개 이상 보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difficulty는 요 블록을 채굴해서 난수를 찾는데 대략 10분 정도 시간이 되게 그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하느냐. 그래서 그 difficulty 요 숫자가 커지면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고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 숫자보다가 해싱을 했을 때 해싱의 결과가 이 숫자보다 작아지면 그 난서를 찾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서 찾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제일 먼저 난서 0을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어서 해싱을 해서 그 결과가 요 숫자보다 작으면 내가 난서를 찾은 겁니다. 0이 난서야. 그런데 그렇게 해싱을 했더니만 difficulty 숫자보다가 더 높은 숫자가 나오면 난서를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1을 넣고 2를 넣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쨌거나 difficulty보다가 낮은 작은 숫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difficulty를 숫자를 키우면 난이도가 줄어드는 거고 이거를 낮추면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컬 루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루트 해시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싱을 하는 것을 머컬 추리라고 하는데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인데 요거는 지금 16진수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버전 1이다. 여기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16진수를 쓸 때 0x를 보통 앞에다 붙입니다. 0x가 있는 숫자는 이거는 16진수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0x1이라는 것은 10진수로 1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버전 1이고 그 다음에 비트 수가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 뭐 사이즈, 난서 여기서 찾은 난서가 이거라는 거고 여기에 트랜잭션 요 블록에 들어있는 총 트랜잭션 비트코인 값은 165.5 비트코인이다. 블록 리워드가 있다면 해도 50 비트코인을 줬어요. 채굴을 하면. 그 다음 리워드는 P 리워드는 0.05 비트코인이다. 트랜잭션 하나마다 여기에 리워드를 조금씩 붙일 수 있어요. 리워드를 조금 붙여놓으면 자기 트랜잭션이 먼저 채굴이 돼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만드는 사람 중에서는 빨리 채굴이 되어서 빨리 승인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P를 조금씩 붙이는데 그것들을 다 합친 것이 0.05 비트코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블록 리워드하고 P 리워드 이거는 다 채굴자가 가져가게 돼요. 실제로 블록 1, 2, 3, 4, 5, 6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다 암호 같은 거죠. 이게 0은 바이너리 0000, 1은 0001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지금 16진수로 써 있는데 이것이 이제 2진수로 실제로 컴퓨터 내에서는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내에서는.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느냐? 아까 그 비트코인 그 코어 프로그램에서 요거를 몇 번째 비트까지는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 이런 게 다 프로그램 상에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그 블록 1, 2, 3, 4, 5, 6 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Proof of Wor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번 Proof of Work 이렇게 말하는 게 귀찮으니까 마이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채굴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Proof of Work로 난서를 찾는 과정이 결국은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금광에서 금맥을 따라서 금을 채굴을 하는 것과 같다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풀어서 말해보자면 블록을 검증해서 분산 공개장부, 이게 블록체인인 거죠. 여기에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을 검증을 해서 기존 블록체인에다가 이어붙이는 거, 그 과정을 프루프 오브 워크다 그러는데, 이제 그냥 이어붙이는 게 아니고 이제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또 위헌종류를 방지해야 되는데, 요 합의라는 게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ajority decision, 다수결이라는 것이 가장 긴 체인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블록체인을 각자 컴퓨터에서 쭉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가지가 조금씩 다르게 포크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걸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로직과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다수 계열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 컨센서스가 어떤 특정 시점에 딱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로 통합이 되는 그런 이머전트 컨센서스를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서 위조를 못하도록 계약서 간에 요 간인을 찍지 않습니까? 여기서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게 요 간인 찍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블록을 하나 만들고 요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이어붙일 때 그냥 이어붙이면 이게 간인이 없다 그러면 계약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간인이 있음으로 해서 요 중간에 서류를 위변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를 수학 퍼즐 문제를 풀도록 한 것인데, 그것을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이 채굴 프루프 오브 워크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닝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수학 퍼즐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거래, 이 트랜잭션들을 다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채굴 과정을 통해서 이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제대로 됐는지 다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변조가 안 되도록 시큐리티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을 통한 블록 리워드를 받기 위한 조건, 난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 내가 블록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는 대략 1메가바이트의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거다.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요 트랜잭션들이 다 유효한 건지 컨펌을 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루프 오브 워크를 통해서 난서를 찾는 겁니다. 요 두 개를 하면 블록 리워드를 받는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약 2메가바이트 정도 돼요. 원래는 1메가바이트였는데, 요 비트코인 마이닝 하는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비트코인 월릿, 풀로드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코어 프로그램 전체를 다운받아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 익스체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또 설치를 해서 이제 마이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